수입보다는 적었어요. 수입 간단하게 오픈해 줄 수 있나요? 순수익으로만. 방을 꾸밀 수 있는 팁 같은 거 몇 가지 공유 가능하실까요? 진짜 꿀팁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저는 공간 스타일리스트로 근무하고 스튜디오 겸 파티룸 운영하고 있는 29살 심유진이라고 합니다. 공간 스타일리스트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직업인가요? 공간에서 좀 바꾸고 싶을 때 시공 부분을 최소화하고 가구나 소품들로 세팅을 해서 분위기를 바꾸는 걸 도와드리는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공사도 관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사는 좀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을 좀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해요. 주로 어떤 공간에 스타일링을 하시나요? 일단 주거 쪽에서는 아파트나 주택 그냥 살고 있는 원룸이나 자취방이 될 수도 있고 카페나 좀 창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대표님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일단 집에서 업무 좀 보다가 12시쯤에 스튜디오 가서 좀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스튜디오 청소하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매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업무는 집에서 보시는 거죠? 네. 집 어디서 보시는 거예요? 여기. 아, 여기가 거실이죠, 여기가? 네. 그럼 궁금했던 게 공간 스타일링 전문가의 집은 어떻게 공간 스타일링 하실까도 궁금하거든요. 아, 네. 네. 친구랑 살고 있는데 뭔가 여기서 이루고 나가보자 이런 컨셉이었거든요. 소파를 저희는 없애자, 누워있는 시간을 최소화하자 해서 업무 보는 공간으로 일단 컨셉을 잡고 가구를 꾸몄었어요. 방금 거실도 둘러봤는데 방을 꾸밀 수 있는 팁 같은 거 몇 가지 공유 가능하실까요? 아, 네네. 제일 기본적인 팁이라고 하면 수납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정리가 안 된 걸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좀 지저분하잖아요. 요 상태랑 여기 들어가 있는 거랑 공간에서 봤을 때 차이가 나잖아요. 좀 쌓여있으면 좀 네. 지워볼 수 있으니까는. 이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진짜 꿀팁은 손잡이. 손잡이가 왜 팁이 된 네. 거죠? 방을 들어오고 나갈 때 항상 내가 쓰면서 느낄 수 있는 거여서 기분도 많이 좋고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작은 건데. 일단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커튼이랑 바닥 톤을 맞춰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톤을 정하는 데 중요한 게 저는 커튼이랑 바닥 같거든요. 공간 스타일링을 주로 이용하시는 고객층이 어떻게 되나요? 주거 쪽에서는 신혼부부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아니면 창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카페나 처음 공간을 꾸며보시는 분들 대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공간 스타일링은 어느 지역 위주로 가시나요? 너무 다양하긴 아, 해서 그래요? 네, 서울 지역 내는 제가 좀 가려고 하고 지방은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일 하시는지 좀 예시로 설명 가능하실까요? 일단 이거는 김포 쪽에 오피스텔 진행했던 현장이거든요. 여기가 신축 오피스텔인데 의뢰를 받아서 했던 현장이고 일단은 저는 실측을 해서 도면화를 먼저 시키고 실제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거실 사진, 주방 사진 이렇게 다 찍어 놓거든요. 여기 노란색 부분이 제가 덧붙이고 싶은 부분들을 표시한 거예요. 일단 여기는 제가 화병을 놓고 싶어서 표시를 해놓은 거였고요. 이런 거는 테이블 매트나 식기 이런 거. 예로 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이게 이미 한 거잖아요. 어떻게 꾸며졌나요, 결과가?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기존에 있던 식탁이 완전히 사라진 거네요. 거실을 꾸미다 보니까 무드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좀 교체를 한 부분이 있어요. 교체를 할 때 이런 가구나 의자 같은 거를 보통 어디에서 가져오시는 편인가요? 요거는 예산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산이 진짜 적게 잡힌 현장이었어요. 2개 호실을 진행했는데 2개 호실을 합쳐서 200만 원 안에 해달라. 한 호에 100만 원이에요? 네.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오피스텔이나 주거 공간에서 한 호당 평균 비용이 얼마나 되시나요? 그것도 좀 많이 천차만별이긴 한데 요런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 500 정도? 5분의 1 가격으로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공간 스타일리스트의 직업병이라는 게 혹시 있나요? 좀 어디를 가든 내부에 소품 같은 거를 좀 못 지나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예쁜 거 있으면 어디서 사는지 물어보고.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공간 스타일링이 되게 잘 돼 있다라고 딱 기억이 남았던 그런 장소가 있었나요? 2군데 떠오르는데 잠실 외부 아이스링크 있거든요. 그 샤넬 팝업처럼 해가지고 거기랑 이제 더현대 크리스마스 마켓. 어떤 점에서 예뻤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쁜 것도 예쁜 건데 잠실이랑 더현대는 브랜딩이 잘 돼 있다고 느꼈어요. 잠실 크리스마스 마켓, 더현대 크리스마스 마켓 하고 사람들이 이제 해마다 그거를 인식을 하잖아요. 그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공간 스타일리스트가 되려면 어떤 스킬이 필요한가요? 전공이나 이런 거보다는 미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하고 나와야 된다. 아니, 타고난다기보다 많이 봐야 한다. 음. 예쁜 걸 많이 보면은 또 그런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미적 감각을 키우시기 위해서 대표님이 하신 노력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전시 보러 가자 이런 거 많이 하고 소품샵 이런 데 좀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 보고. 그럼 이렇게 공간 스타일리스트도 근무하시는 거고 아까 파티룸도 운영하신다 하셨잖아요. 파티룸 스튜디오. 혹시 그 스튜디오도 구경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지금 좀 가서 청소를 해야 돼가지고 가보려고요. 스튜디오는 어디에 있어요?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집에서는 걸어서 한 30분 정도. 보통 가실 때 어떻게 가세요? 보통은 걸어가고 너무 추우면 이제 버스 타고 그렇게 가요. 굳이 걸어가시는 이유가 있나요? 집에서 거의 앉아서 근무하고 하다 보니까 활동량이 많이 부족해서 걸어서 이동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라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 위치가 역삼동을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 첫 번째가 저희 집에서 가까운 데를 하고 싶었고, 두 번째가 역삼동이 강남역에서도 도보 접근이 가능하고 역삼역에서도 도보 접근이 가능해서 위치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스튜디오 이름이 뭐예요? 목류 스튜디오입니다. 이름에 의미가 있나요? 아, 그거 목류가 제 별명이에요. 몽유가 뭔 뜻이에요? 원래 하려고 했었던 이름이 아기 때 태어나서 홍류라고 지으려고 했대요. 홍류. 그래서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은 홍류? 혼류? 못류? 이러다가 목류가 됐어요. 그 스튜디오가 파티룸으로 꾸며진 거잖아요. 보통 파티룸은 언제 누가 많이 이용하나요? 일단 저희 주 고객층은 워크숍 이용 고객님들 되게 많고 친구들하고 놀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규모가 좀 대부분 10명 이상에서 20명 정도 되는 분들이에요. 지금은 공간 스타일리스트로 근무하시고 계시잖아요. 이전에 어떤 일 하셨나요? 시공사 근무했어요. 상품 설계팀이라고 설계랑 인테리어 이런 걸 총괄하고 디자인적인 거는 거의 하는 부서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하시는 업무랑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다 보네요, 그렇죠? 네, 거기는 몇 년 동안 다니신 거예요? 만 3년 근무했습니다. 3년간 잘 다니시다가 퇴사를 하신 이유가 뭔가요? 뭐 일적인 거는 사람이나 다 괜찮았는데 회사 시스템적인 불만이 좀 있었죠. 어떤 부당함이나 그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던 건가요? 누구나 그런 불만이 있겠지만 연봉에 대한 불만이라던가 연봉을 너무 짜게 올려줬나요? 아예 안 올려줘가지고 얼마나 안 올려줬길래? 3년 동안 계속 오르지가 않아서 3년 동안이요? 네네. 근데 이게 뭐 역량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다른 분들은 너무 괜찮은 조건인 분들도 있었고 저한테 이렇게 잘하니까 더 해라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앞뒤가 맞지 않았었죠. 와, 근데 3년 동안 연봉 동결은 처음 들어보긴 솔직히. 1, 2년은 올라는 모르겠는데 근데 궁금한 게 1년째, 2년째 다 동결했다는 거잖아요. 3년까지 버틴 이유가 뭐예요? 일단 중간에 부서를 한번 바꿔주셔서 다른 불만이 있었던 게 좀 잠재돼 있었고 원하는 부서로 이동한 대신에 연봉 동결되는 걸 참았다. 네. 아이고. 그 외에 또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더 있을까요? 저한테는 이제 회사가 어려워서 조금 더 버텨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일 충격이었던 거는 저는 이제 만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신입으로 들어온 분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들어오셨더라고요. 연봉 계약을. 혹시 그분이 막 월등히 좋았던 점도 있을까요, 혹시?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퇴사한 다음에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직을 하지 않고 지금은 개인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결정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원래는 이직을 할 생각이었는데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이 업계 사람을 좀 많이 안 뽑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김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 힘으로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컸었죠. 업계가 얼마나 안 좋은 건가요? 건설사 업계를 봤을 때 이틀에 한 번씩 회사가 망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많이 안 좋더라고요. 좀 회사에 불만이 다들 있었던 터라 같이 일했던 분들이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좀 쉬고 계셔가지고 채용 공고가 진짜 많이 없어요. 그 전 대표님이 이걸 알고 노린 건가 싶기도 하네요. 채용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는 내가 너 써주는 게 어디야. 맞아요. 창업 초기에 어려웠던 점이 뭐였나요?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도 찾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라는 사람이 있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좀 힘들었어요. 가끔 가다가 퇴사를 후회하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퇴사를 후회한 적은 없어요. 그거 하나만큼은 퇴사를 하고 지금 같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가족이나 주변 지인분들 반응이 어땠어요? 처음엔 만류를 하긴
했죠. 근데 좀 자신 있다고도 여러 번 설득을 했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지금은 믿고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쭉 증명하셔야겠네요, 이제. 그래서 좀 피곤한 삶을 사는 중입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기도 하나요? 일이 바빠서도 있는데 매출을 올려야 해서 부가 비용을 내야 하고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좀 잠이 안 올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회사 다닐 때랑 지금이랑 수입이 좀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가요? 창업 극 초반이 회사 수입보다는 적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랬었고 지금은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수입 간단하게 오픈해 줄 수 있나요? 공간 스타일리스트 하는 업무랑 스튜디오를 합쳤을 때 순수익으로만 한 3, 4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만족되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목표 월 순수입 얼마로 잡아놓으셨나요? 1년 안에 달성하고 싶은 금액은 월 순수익 800 정도 달성하고 싶어요. 어떻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죠. 스튜디오 열로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어제 쓰고 나가셔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갈아 신으시면 돼요. 이쪽이 진짜 아버님이에요. 와, 테이블 길다. 파티룸으로도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테이블 긴 걸로 6인용으로 2개 일단은 고정으로 놓고 여기 보시면 접이식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최대 몇 명까지 수용 가능한 스튜디오예요? 일단 착석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32명이요. 회사 행사 같은 것도 진행할 수 있겠네. 그 정도 인원이면. 그러면 내부 인테리어 혹시 몇 가지 소개 가능하실까요? 일단은 여기는 공사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 있었어서 이런 벽들도 다 공사를 한 거거든요. 라운드 벽부터 해서 여기 아치를 만든 게 전 좀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안쪽이 무대처럼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컨셉이었고 여긴 뭐예요? 여긴 탈의실이고요. 영상 촬영이나 아니면 뭐 매거진 촬영하러 오시면 옷이랑 스팀 다리미 같은 거 쓰실 수 있게 해놨어요. 저쪽에는 주방 쪽이거든요. 여기는 키친 컨셉으로 컨셉 촬영하실 수 있게 꾸민 거거든요. 이런 소품들도 그 해방촌 쪽 가서 직접 사온 소품들입니다. 옆에 이쪽은 뭔가요? 얘네는 파티룸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주전자 전기포트랑 뭐 커피 머신? 여기는 제가 이런 가구들 제가 다 셀렉한 거거든요. 이 3인 쇼파는 되게 비싸요. 가죽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비싸서 고민을 하다가 까사미야 공장용 할인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3분의 1 가격에 나와 있더라고요. 100만 원 초반대로 샀던 것 같아요. 얘는 300만 원대. 얘는 크리스마스 시즌 제가 하려고 구한 거고 비슷한 크기가 거의 코스트코에서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장식까지 포함해서 60만 원에 샀어요. 얘네 제가 몇 년 동안 모은 거거든요. 아, 술병이요? 네, 거의 성인 되고 나서부터 먹은 좋은 술들 다 모은 술병들입니다. 몇 개 이거 너무 많아 보이는데 뒤쪽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앞에는 손님들이 드시고 간 거 조금 포함돼 있고 뒤에는 제가 다 먹은 건데 실례지만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주량이요? 상당하실 것 같은데. 네, 한 병 반? 거짓말하지 마시고. 네, 그 정도 됩니다. 딱 옆에 있는 얘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고 있던 작가님 거예요. 이게 정가가 아마 100만 원이 넘어요. 이걸 샘플 세일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70% 안 되는 가격에 샀어요. 설명해주신 가구 보면은 가격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스튜디오를 차리시는데 창업 비용이 얼마 드셨어요? 저런 벽 세우고 이런 공사까지 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 한 4천만 원 든 것 같아요. 혹시 그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제가 모아놨던 금액도 있고 대출도 있고 좀 두렵지 않으셨나요? 대출을 받고 사업한다는 게? 좀 겁이 나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하신 이유가 뭔가요? 제 성격이 어쨌든 끌고 가는 성격이어서 잠을 못 자더라도 매출 어떻게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그럴 걸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지라는 자신감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좀 후회 중이긴 합니다. 너무 피곤해요. 혹시 그럼 이 스튜디오는 대관을 보통 언제 많이 하시나요? 대관 빈도라고 하면 일단 주말에는 거의 파티룸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고 평일 저녁에는 워크숍용도 이렇게 많이 이용하시고 일주일 중에 거의 주 5일 차 있긴 하거든요. 거의 꽉 차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오늘도 예약이 2건 있어요.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가 대관 비용이 시간당 얼마 정도 돼요? 시간당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파티룸은 일단 한 패키지에 한 3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대신 인원수 무제한이에요. 한 패키지가 한 6시간 정도. 아까 순수입이 아까 말씀하신 300, 400 나온다 하셨는데
하시는데 여기서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나 되시나요? 300에서 400 되고요. 매출액 지금은 거기서 임대료랑 부가비용 빼면 150에서 200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도 진상 고객이 있나요? 진상 고객 있죠.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신발을 신고 들어오신 분이었는데 신발 그냥 신고 들어온 게 아니라 비 오는 날이었어요. 제가 마주쳤거든요, 앞에서. 그래서 갈아 신으셔야 된다 했더니 저 못 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신 분이 계셨고 두 번째는 그분은 실내 흡연을 하셨어요. 여기서 흡연하신 네. 거예요? 지금 공간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스튜디오 대여사업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추후에 대표님이 세워놓은 계획 이런 게 있으신가요? 지금 계획으로는 좀 웨딩 촬영 쪽으로도 좀 더 꾸며서 홍보를 하고 싶고 촬영 쪽으로 좀 더 하고 싶긴 한 것 같아요. 청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 청소기 돌리고 네네. 이거 닦고 하거든요. 보통 청소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난이도가 나눠져 있는데 어제는 매거진 촬영이었어서 음식을 많이 드시진 않고 파티한 건 아니어서 1시간 정도면 하는 것 같아요. 오래 걸리는 청소의 경우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한 3시간? 파티룸으로 쓰시면 많이 오래 걸려요. 뭐 먹으니까 아무래도 청소를 업체에 맡기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님은 혼자 하시는 거예요? 예, 시간이 돼서 하는 것도 있고 아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음 타임 분들이 22명 예약 주셔가지고 네. 저 고정 책상으로는 좀 부족해서 되게 무거워 보이는데 어우. 무겁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꺼내신 게 뭐예요? 이거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인데 워크숍 하시는 분들은 좀 준비해드려요. 네. 오시는 분들이 여기 이용하고 계실 때는 어디에 계시나요? 앞에 카페나 뒤에 예약이 없으면 집에 가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컵인가요? 컵이에요. 엄청 크네요. 아, 여기 비치해두는용이었구나. 네, 원래 테이블 데코용이에요. 이런 거 어디서 구해요? 네. 제가 만든 거. 아 진짜요? 오. 와 이것도 만드신 거구나. 이거 만들어 팔아도 또 되겠는데요? 하고 싶은데 네. 그것도 또 마케팅의 일종이잖아요. 혹시 이거 보시고 주문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해드리죠. 얼마 정도 하나요? 이 정도면은? 근데 조화가 좀 비싸긴 해요. 저 아. 재료값만 15만 원 든 것 같아요. 이제 다 됐습니다. 오, 오늘 이렇게 촬영 진행해봤는데 출연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 일에 대해서 어디 말할 기회는 없잖아요. 좀 재밌었고 저도 어떤 일 하는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공간 스타일리스트나 이런 스튜디오 창업에 관심이 생기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해서 시작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자신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다 하면 좀 추천드립니다. 대표님에게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일 자아 실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인정받는 기분도 들고 퇴사한 계기가 그런 거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어 라는 것도 심어주고 커나가는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아 실현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